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알게 된 건데 네. 9월이 행사가 참 많은 달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독서의 달로도 알려져 있죠. 그럼요. 마음의 양식을 쌓는 그 계절이 오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직은 좀 살짝 덥긴 하지만 네. 은솔 씨는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나요? 있죠. 뭔가요? 저는 시집을 요즘 읽고 있어요. 진짜로요? 네. 나태주 시집이나 기영도 시집. 네, 전 책 좋아해요. 진혁 씨는요? 저는 삶에 치여서 책을 잘 많이 못 읽는데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 당시에 소개된 책은 다 읽어보고 했던 기억은 나요. 어렸을 때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책을 읽읍시다. 들어보긴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했죠. 이제 은솔 씨가 오고 나니까 이제 제가 라떼가 됐어요. 네. 그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농담입니다. 알죠. 아무튼 어린 시절 이 진혁 씨처럼 우리 영상실록 오늘 N을 보는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방송 열심히 보면서 역사 공부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과거 여행 떠나봐야겠죠. 네. 은솔 어린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2020년 9월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빌라에서 결식 아동이었던 당시 10살 형과 8살이었던 동생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형제는 2층에 있는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사고 기억나요. 네. 당시에 그 형제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서 이제 집에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사이에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당시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이 혼자 있던 집들이 또 많았죠. 이후에 이 형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당시 사건 발생 후 인천시 미추홀구는 300만 원을 의료비로 지급, 인천도시공사는 집을 수리하는 동안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여러 곳에서 지원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한편 중태에 빠진 형은 한 달 만에 회복됐지만 동생은 호흡 곤란 증세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그해 10월 21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사실 부모의 방임이 문제였습니다. 홀로 된 아이들 어머니가 아이들을 이틀 동안 집에 방치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들을 방치를 해두면 정말 위험하죠. 네. 좀 안쓰러운데요. 자,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웃들이 2년 전부터 아이들 엄마를 신고했지만 헛수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고 해요.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학대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학대입니다. 정부는 아동을 방치하고 굶기는 등의 행위에 제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10살 형이 가스레인지에 가연성 물질을 갖다 댔다가 휴지통에 버리면서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거로 결론 짓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0년 9월 14일 국제석유자본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수출국 기구를 결성했습니다. 1950년에서 1960년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대유전이 발견돼서 원유의 공급 과잉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원유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 수출국 대표가 모여서 협의체인 석유수출국 기구 오펙을 설립했습니다. 이 1973년에 오펙이 유가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세계에 석유 파동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맞아요. 1973년 10월 6일 중동 전쟁이 발생했고 10월 17일부터 석유 전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로써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기도 했죠. 오펙 회원국의 석유 무기화는 계속됐습니다.
이후 1973년 배럴당 원유 금액이 3달러에서 7년여 만에 30달러로 뛰어올랐는데요. 그리고 서방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됐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습니다. 국제 수지도 대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96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본인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장하세요. 예술성과 오락성, 그리고 대중성과 독창성을 전 세계에서 모두 인정받은 세계적인 거장 봉준호 감독은 영향력 있고 혁신적인 시네아스트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국 영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영화 감독 봉준호가 1969년 9월 14일 대구 광역시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0년 플란다스의 계란 장편 영화로 데뷔했는데요. 이후 2003년 살인의 추억으로 한국 영화계에 충격을 선사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살인의 추억이 개봉했을 당시 정말 대단했죠. 이때가 아마 봉준호 감독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졌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살인의 추억은 흥행면이나 또 작품성 면에서 두루두루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봉준호 감독님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타 감독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이기도 했죠. 봉준호 감독은 2006년 괴물을 내놨고 1000만 관객을 돌파해 당대 모든 기록을 깼습니다. 2009년에는 마더로 찬사받고 각종 비평가 협회상을 휩쓸며 대한민국 대표 감독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설국열차로 영화 산업을 글로벌하게 확장했고 2019년 기생충으로 대한민국의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기생충은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영화제 및 시상식에서 대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2020년 우리 국민에게 큰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국제영화상, 그리고 최고 영예인 감독상과 작품상까지 이 4관왕을 달성하면서 세계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봐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맞아요. 한국 영화로서도 처음이고 아시아 영화로서도 처음이고 이것을 하나의 큰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이제 별다른 뉴스거리가 안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또 지난 2021년에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죠.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으로도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영화인이신데 예. 또 앞으로도 어떤 활약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9월 14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0년에는 소설가 황순원이 세상을 떠난 해입니다. 황순원 선생님은 우리나라 현대문학계 거장으로 유명한 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는 1931년인 16세에 문학지 동광에서 나의 꿈이란 시를 발표하면서 정식 등단했는데요. 이후 1937년부터 소설 창작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늪을 시작으로 광복 이후, 카인의 후예, 소나기, 학 등 작품을 발표하면서 소설의 영역을 넓혀갔죠. 네, 그리고 1986년에는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김포공항에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폭발물 테러라고 하니까 불안감이 확산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 1층 청사박 5번과 6번 출입문 사이에 철제 쓰레기통에서 고성능 사제 시한폭탄이 터진 건데요. 일가족 4명과 공항관리공단 직원 등 모두 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야.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